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치지만 사실은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 방법, 바로 약 복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밥 먹고 바로 먹으라던데 간식도 밥인가요? 약을 아침에 먹으라는데 꼭 7시에 먹어야 하나요? 약이 너무 많아서 그냥 한 번에 몰아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은 정말 흔하고 또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 효과는 떨어지고 부작용은 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만성질환약을 하루에 3개, 5개, 많게는 10개 이상 드시는 경우도 흔하죠.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위장약, 수면제, 진통제, 한약. 이렇게 여러 약을 함께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드시는 만큼 약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몸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약을 먹게 되고 약이 치료가 아니라 오히려 질병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 복용 시간의 정확한 의미, 식전 식후의 기준, 복용 순서와 음식과의 궁합, 약마다 다른 보관법과 주의사항까지 지금 당장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가장 실용적인 정보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어파트에서는 약을 먹는 시간과 식사와의 관계에 집중해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약을 복용하는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처방전이나 라벨에 이런 문구 보신 적 있으시죠? 1일 1회 아침 식후, 1일 2회 아침 저녁 식전, 1일 3회 식사와 관계없이.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아침, 식전, 식후의 의미가 사실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간 개념을 명확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아침, 점심, 저녁은 반드시 식사 시간 기준으로 1일 3등분해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약은 약효 지속 시간에 맞춰 약 8시간 간격으로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 1회 매일 같은 시간, 하루 2회 아침 8시, 저녁 8시, 하루 3회 아침 8시, 점심 2시, 저녁 8시. 이렇게 간격 유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항생제나 혈압약처럼 약효가 끊기면 안 되는 약의 경우 규칙적인 복용 간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아침에 못 먹었으니 점심에 2알 먹자. 이런 방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 다음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식전, 식후 복용법입니다. 여기서 식후는 식사를 마친 뒤 30분 이내를 의미합니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먹는 게 아니라 소화가 시작되면서 약이 흡수되기 좋은 상태일 때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식전은 식사 30분 전에 복용하는 걸 의미합니다. 식사를 준비하거나 밥 짓는 중에 약을 드시고 그 후 식사를 하시는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간이라는 단어도 보셨을 텐데요. 식간은 식사와 식사 사이, 보통 식후 2시간에서 다음 식사 1시간 전 사이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8시 식사 후 식간약은 10시쯤 드시면 되고 점심이 1시라면 12시쯤은 식전약으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식후 복용은 공복을 피하고 위 자극을 줄이기 위한 것, 식전 복용은 약 흡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복용 시간은 단순히 밥 전, 밥 후가 아니라 약의 작용 방식과 위장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원리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식사와 관계없이 먹는 약은 뭘까요?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 가능한 약은 보통 흡수나 작용에 식사에 영향이 거의 없는 약입니다. 예를 들어 타이레놀 같은 해열 진통제, 일부 고지혈증 약, 철분제 등은 공복이나 식후 모두 큰 영향 없이 복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가 약한 분이라면 공복에는 속 쓰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식사 직후로 맞춰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사와 관계없음이라고 되어 있어도 같은 시간에 꾸준히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약물의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일관된 복용 리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떤 약이 공복 복용이 필요한가에 대해 정리해 볼까요? 공복 복용이 필요한 대표적인 약에는 골다공증 치료 제알렌드로네이트, 리세드로네이트, 갑상선 호르몬제 엘트록신, 실록신 등 일부 항생제 페니실린 계열, 철분제 흡수율 높이기 위해 등이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공복 상태에서 흡수율이 높아지고 식사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식전 혹은 아침 공복에 복용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반드시 식후에 복용해야 하는 약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소염 진통제 NSAIDs, 예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 스테로이드계 약물, 당뇨약 특히 인슐린 분비 촉진제 계열, 일부 고혈압약, 위장약, 제산제. 이들은 공복에 복용하면 위 점막을 자극하거나 저혈당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식후 복용을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약 복용 시기와 식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헷갈리기 쉬운 내용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만 있어도 약의 효과는 훨씬 높아지고 부작용은 줄어듭니다. 지난 시간에는 약을 언제,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식전인지 식후인지에 따른 약 복용의 정확한 기준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보다 더 헷갈리고 실수하기 쉬운 약과 약과 음식, 약과 건강기능식품 간의 상극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도 약은 잘 챙겨 드시는데 생각 없이 영양제와 같이 먹거나 반찬 속 특정 음식이 약 효과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다는 걸 모르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그 약 드시면서 자몽 드셨다고요? 그 영양제랑 같이 드시면 약효가 없어질 수 있어요. 하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그럼 오늘 함께 정확한 조합과 피해야 할 상극 음식을 배워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약과 약 사이의 충돌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혈압약, 해열진통제, 소염진통제 조합입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두통이나 관절통 때문에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을 자주 드시면 이 약이 혈압을 올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압약의 효과가 떨어지고 부정맥이나 심부전 위험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흔한 예는 고지혈증약 스타틴 계열 항생 제에리트로마이신 계열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간 기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고 심할 경우 횡문근육해증이라는 근육 손상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다른 약과 함께 처방받을 때는 꼭 복용량 목록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와파린 혈액응고 억제제 항생제, 디곡신 심장약 이뇨제, 항우울제 감기약 항히스타민 포함. 이런 조합은 각각 심장 박동 이상, 전해질 불균형, 졸림 과다 반응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전문의의 복약지도 없이 복용을 임의로 늘리거나 바꾸면 안 됩니다. 다음은 약과 음식의 궁합입니다. 약이 약이지 음식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만 일부 음식은 약의 흡수와 대사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유명한 건 자몽입니다. 자몽에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간에서 약을 분해하는 효소 CYP3A사를 억제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몽을 먹으면 약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 혈중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몽과 상극인 대표적인 약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혈압약 암로디핀, 펠로디핀 등, 고지혈증약 심바스타틴, 아토르바스타틴, 항불안제, 수면제미다졸람, 트리아졸람, 면역억제제 사이클로스포린. 이런 약을 복용 중일 때는 자몽, 자몽주스, 자몽향 첨가 음료까지 모두 피해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음식은 비타민 K가 많은 채소들, 예를 들어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깻잎입니다. 이 채소들은 혈액응고를 촉진하는 비타민 K가 풍부해서 혈액응고 억제제인 와파린과 상충 작용을 합니다. 즉, 와파린 효과를 떨어뜨려서 혈전 예방 효과가 약해지고 심각한 경우 뇌졸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채소를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같은 양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너무 많이 먹거나 며칠은 안 먹다가 갑자기 먹는 식의 변화가 약효의 불균형을 유발하는 주범이 됩니다. 이제는 약과 건강기능식품 영양제의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약국에서뿐 아니라 마트나 홈쇼핑, 인터넷으로 홍삼, 오메가3, 비타민, 루테인, 유산균 등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는 복용 중인 약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삼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항응고 효과를 줄일 수 있어 혈압약, 혈액순환약, 당뇨약과 함께 먹으면 효과를 방해하거나 부작용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이 있어서 와파린, 아스피린,
항열소판제를 드시는 분이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철분제는 위산 분비 억제 JPPI와 함께 복용 시 흡수가 감소하고, 칼슘제는 일부 항생제나 갑상선 호르몬제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영양제도 복용 시간이나 순서를 잘못 지키면 오히려 약효를 떨어뜨리거나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과 영양제를 같이 드실 경우 어떻게 복용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철분제는 공복에 비타민C와 함께 드시면 흡수가 잘 됩니다. 칼슘제는 하루 2회로 나눠서 식사 중간에 드세요. 오메가3는 기름기 있는 식사와 함께 하루 1번, 멀티비타민은 아침 식사 후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홍삼은 공복 피하고 약과 2시간 이상 간격 두세요. 이 모든 복용법의 핵심은 약과 영양제를 섞지 말고 최소 12시간 간격을 둘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약과 약의 부작용 유발 조합, 약과 음식의 상극, 약과 영양제의 충돌 사례. 이 세 가지는 실제 병원 현장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자주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이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용 중인 약과 건강기능식품 목록을 기록하고 병원 진료나 약국에서 상담받을 때마다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마지막 파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약에 대한 대표적 오해, 그리고 보관법, 유통기한, 폐기법,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평생 실천해야 할 복약 습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오해부터 바로잡겠습니다. 약은 몸에 안 좋으니까 적게 먹는 게 낫다. 병원에서 주는 약보다 한약이 더 순하니까 괜찮다. 약은 아프면 먹는 거지, 괜찮은 날은 쉬는 게 좋지 않나요? 이런 말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은 오히려 병을 키우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은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약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질환들은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 보니 오늘은 괜찮네 하고 약을 끊었다가 며칠 뒤 혈압이 급상승하거나 혈당이 치솟거나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은 꾸준히, 정확하게, 일정하게 먹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음은 약 보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약을 아무데나 놓고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TV 옆 리모컨 옆에 두는 경우, 부엌 창틀에 두는 경우, 차 안에 두고 다니는 경우, 한여름에도 냉장고가 아니라 식탁 위에 두는 경우, 이렇게 보관하면 약 성분이 변질되거나 약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약은 대부분 서늘하고 건조한 곳,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다음 약은 반드시 냉장 보관이 필요합니다. 인슐린 주사제, 안약 중 일회용 제품, 일부 항생제 시럽 조제 후 7일 이내 사용, 특정 유산균 제제. 반대로 절대 냉장 보관하면 안 되는 약도 있습니다. 알약이나 캡슐 형태의 일반 약, 위장약, 진통제, 고혈압약 등. 냉장 보관을 하면 습기로 인해 약이 녹거나 성분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냉장 보관이 표시되지 않은 약은 반드시 실온에서 건조하게 보관해 주세요. 그럼 약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될까요? 처방약의 경우 대부분 처방일 기준 12개월 이내 사용이 원칙입니다. 특히 물약이나 시럽, 조제한 약은 1~2주 안에 다 먹는 게 기본입니다. 약국에서 구입한 일반 약이나 영양제는 포장지에 적힌 유통기한까지는 보관 가능하지만 개봉 후에는 되도록 6개월 이내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약을 폐기할 때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분도 계시죠? 이건 환경오염뿐 아니라 약물 오남용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을 버릴 땐 알약은 비닐 포장에서 꺼내 흐르는 물에 녹이거나 쓰레기 봉투에 따로 담아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세요. 서울시나 각 지자체 보건소에는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된 곳도 많으니 가까운 보건소에 가져가시면 더욱 안전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 바로 시니어가 평생 실천해야 할 약 복용 수칙 7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약은 시간 지켜서 매일 같은 시간에 먹는다. 약효는 일정한 혈중 농도가 유지되어야 효과를 냅니다. 아침이면 아침, 저녁이면 저녁, 매일 같은 리듬이 중요합니다.
둘째, 약 종류가 늘어나면 약 봉투에 이름을 써두거나 약통을 따로 준비한다. 헷갈리는 약은 실수로 중복 복용이나 복용 누락이 생기기 쉽습니다. 투약 캘린더나 요일별 약통을 활용하세요. 셋째, 약과 음식, 약과 영양제 간의 궁합을 반드시 확인한다. 자몽, 브로콜리, 칼슘제, 홍삼약과 충돌할 수 있는 요소는 많습니다. 모든 약 복용 전에 약사나 주치의와 상담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넷째, 약은 물과 함께 복용한다. 커피, 주스, 우유, 한약 등으로 약을 먹는 분 계신데 이런 음료는 약의 흡수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증상이 좋아졌다고 마음대로 중단하지 않는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꾸준한 복약이 기본입니다. 임의로 줄이거나 쉬지 마세요. 여섯째, 약 복용 후 이상 반응이 있으면 바로 중단 말고 병원에 문의한다. 발진, 어지럼증, 속 쓰림, 기침 등 이상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전문가 상담이 먼저입니다. 일곱째, 항상 약 리스트를 정리해두고 병원 방문 시 함께 보여준다. 약이 바뀌거나 새로 처방될 때 상호작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7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약을 통해 건강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약을 통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올라갑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복약 생활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약은 먹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입니다. 약도 습관이고 약도 지식입니다. 그리고 약은 언제나 내 몸과 잘 어울려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약 하나를 먹더라도 제대로 알고 먹는 습관,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나누면 더 좋아집니다. 감사합니다.